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작년 연체율 우려로 뱅크런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서 이번에 부동산 건설 관련 대출 부실이 말썽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금융권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꽤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새마을금고 이후에 잠잠한 듯 했지만 올해 들어서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연체율이 6%대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이제 작년 말 5% 수준에서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네. 작년 상반기 5.41%와 비교해서도 올랐는데요.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빌려준 돈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니까 새마을금고에는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기간 이제 그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업권별 연체율 중에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예. 이 같은 연체율 악화는 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와 유사한 성격의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군요.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제 특별히 갖고 있는 대응 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는 작년에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연초 연체율 해소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네. 우선 새마을금고는 캠코의 1조 원 상당의 부실 채권 추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코면 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앞서 새마을금고는 부실 채권 3조 원을 손자 회사인 MCI 대부에 1조 원, 캠코에 2조 원 가량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는데요. 네. 실제 캠코는 작년 말 1조 원 가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 준 바도 있어요.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부실 채권을 이제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캠코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이게 추가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캠코 소관 부처인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캠코의 인수 여력도 살펴봐야 되고 이 부실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야 될 곳이 새마을금고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더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작정 캠코만 믿고 새마을금고가 이 부실 채권을 떠넘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캠코 이외에도 연체 채권 매각 통로 검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실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팔면 네. 당장 새마을금고 장부상에선 연체율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국민들이 이제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체율은 낮아지겠지만 네. 이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관계기관 점검 회의도 열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에 이제 유관기관 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예금보험공사 등은 이제 이르면 다음 달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에도 나설 전망인데요. 새마을금고 위기가 이제 지난해와 같이 또 번지지 않게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금융위원회와 이제 행정안전부가 이달 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는 검사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추가 협약 체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마련되는 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전방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금융권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국내 건설기업 70% 이자 비용 감당 어려워.
이 앞에서 다뤘듯이 은행권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건 네. 이제 그만큼 돈을 빌린 곳에서 돈을 못 갚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대표적인 곳이 부동산 시장인데 지금 건설사들 상당수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어서 네. 그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PF 사업 자체가 진척이 잘 안 되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을 진행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것으로는 이자도 내기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이제 국내 매출 500대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제 응답 기업의 한 76%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을 했어요. 여유가 있다는 답변은 17%에 그쳤고요. 네. 지금 최근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는 답변은 이제 18%에 불과했는데 이제 평년과 뭐 비슷하다는 답변과 곤란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반기 자금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설사들이 더 많았어요. 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가 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악화할 것으로 보는 이제 응답이 33%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자금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네. 이어 높은 차익 금리, 신규 계약 축소 등이었습니다. 올해 연말 이제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란 답변이 이제 32.4%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는데요. 네. 미국이 뭐 올해 기준금리를 2분기에 내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도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올해 말까지 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지금 건설사들이 자금을 구하거나 혹은 네.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건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 시 느끼는 최대 애로사항은 역시 높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였습니다. 네. 전체 75.5%에 이르는 건설 기업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리 및 수수료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협력업체 공사 대급 지급이 이제 32%로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 뒤로는 선투자 사업 추진, 원자재 및 장비 구입 등 수준이었습니다. 당장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건설사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이제 금리 부담 및 수수료 수준 완화가 이제 39%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급망 관리를 통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무대될 주총, 주주 제한 증가. 이 다음 달이면 국내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주총은 일종의 뭐 주주들의 축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서 찾아가서 뭐 주주권에 대한 목소리도 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경영권 분쟁 표대결도 평소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기 주총 때 안건으로 내면 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도 주주 행동주의, 열풍 등에 힘입어서 경영권 분쟁 안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은 모두 180건이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기간에 148건보다 21%가 늘었습니다. 이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은 공시를 보면 주로 뭐 경영권 분쟁 소송이나 이사 뭐 직무정지 가처분, 주주 열람 가처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 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 이제 주주가 주총에서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 이 소송을 일종의 주총 주주 제한 선행 지표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주주 제안들이 나왔는지도 몇 네. 가지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는 OCI 그룹과 한미약품그룹과의 통합 경영 과정에서 배제된 한미약품그룹 장남과 차남의 주주 제한권 행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통합에 반대한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이달 8일에 경영에 나섰겠다면서 이제 자신을 포함한 6명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 한미약품그룹은 유감의 뜻을 표하긴 했는데 네.
이 발행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한 안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두 형제의 제안은 주총에서 표 대결로 이제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알루미늄도 이달 23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이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 변경을 해달라 이런 주주 제안을 롯데 알루미늄에 제출했어요.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제 롯데 알루미늄이 지난해 말 이제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자 이 물적 분할이 기존 주주의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 희석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이제 롯데알루미늄은 그렇고 또 네.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호 석유화학의 경우에 박찬구 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이 박철환 전 상무가 행동주의 펀드인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주주 권리를 또 위임을 했습니다. 네네. 이 차 파트너스가 자사주 소각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 등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박철환 전 상무는 이제 박찬구 회장의 조카이자 금호 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태광산업도 올해 주주 제안이 있었는데요. 네네. 태광산업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지난주 태광산업에 대해서 제안된 후보들이 그 이사회에 참가해서 이제 회사의 영업 상황 개선 및 이사회 중심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주주 제안 내용을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주주 제안이 어떻게 주총에서 마무리될지도 한번 주총 시즌을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